자, 이제 3단원 1-3 문학의 비판적 수용과 창의적 생산 부분에 대해서 배울 건데, 오늘은 3-1 작품의 해석과 평가 부분까지만 공부하겠습니다. 거기 첫 번째 준비학습에 보시면 아기돼지 삼형제를 바꿔 쓴 내용인데요. 이 내용은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그리고 그 내용 아래 자, 원작인 아기돼지 삼형제 줄거리랑 비교해 봤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요. 읽어본 다음에 체크해야 돼요. 거기 보면 거기 옆에다가 간단히 쓰세요. 늑대의 시각으로, 그러니까 얘가 바꿔 쓴 거잖아요. 이 이야기는 위에 글은 늑대의 시각에서 쓰여 있어서, 그러니까 돼지 입장이 아니라 원래 이야기에서 배제되었던 늑대의 사정이 잘 드러나 있다. 그 내용을 보면 늑대가 아기 돼지들을 찾아간 이유는 설탕을 얻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때마침 감기에 걸려서 재채기가 나왔던 건데 집이 무너져서 그냥 돼지들이 죽은 거지. 그래서 그는 뭐 이미 죽은 돼지들을 먹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 그래서 먹은 거다. 뭐 이런 식의 그런 논리죠. 자, 그래서 포인트는 이거예요. 2번 보시면 이와 같이 문학작품을 바꾸어 쓰는 그런 활동도 문학 창작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요거에 대한 내용인데, 거기에다가 쓰세요. 문학작품을 바꾸어 쓰는 활동은 기존의 문학작품을 새로운 관점에서 해석해서 재구성하는 거야. 다시, 문학작품을 바꾸어 쓰는 활동은 기존의 문학작품을 새로운 관점에서 해석해서 재구성하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그 과정에서 내용과 주제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러한 활동도 문학 창작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이제 이 부분은 우리가 3-2의 작품의 재구성 창작 부분에서 실제 원작을 재구성, 우리 보통 패러디라고 하거든요. 그런 작품들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자, 그 다음 그 뒷장 이제 넘어가시면 간단하게 중요한 내용만 그 체크를 하고 넘어갈까요? 자, 두 번째 들어가기에 두 번째 줄 보시면 비판적 읽기를 통해서 작품의 새로운 의미를 찾고 만들어내는 창조적 활동이며, 거기 동그라미 치시고 1. 자, 그 다음 작품 대화를 통해 끊임없이 자신을 성찰하고 새로운 삶을 모색하는 능동적 활동, 요거 2. 그래서 두 개 묶어서 쓰세요. 문학작품의 수용활동, 두 가지 보이죠? 문학작품의 수용활동. 그 다음 두 번째, 문학작품을 생산하는 활동은 이라고 돼 있죠. 그 옆에 표현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것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활동이야. 연결. 그래서 문학작품의 생산 활동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세 번째, 문학작품을 비판 혹은 창조적으로 재구성하는 활동. 요건 뭐 하는 거냐, 그 아래줄에 있어요. 내용, 형식, 맥락, 매체 등을 바꾸어 쓰는 비판적, 창조적 재구성, 이것들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단원이에요. 그 중에 첫 번째, 작품의 해석과 평가 부분에서 백석의 유명한 시죠. 남신일주, 유동, 박시봉방, 요거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 옆으로 넘어가셔서, 아이고, 헐. 옆으로 넘어가셨어. 거기 첫 번째, 작품의 해석과 평가 부분 볼게요. 문학작품을 읽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해석하고 평가를 하는데, 자, 이때 해석과 평가의 대상이 되는 것은 작품에 사용된 하나의 단어에서 전체로서의 작품에 이르기까지 작품을 이루는 모든 요소와 그 요소들을 엮어 만든 조직체의 작품인데, 대부분의 독자는 문학작품의 내용에만 관심을 기울이는데 이는 올바른 태도가 아니야. 문학작품 수용할 때는 그 내용뿐만이 아니라 형식까지 함께 살피는 게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거기 자, 강변에서 살고 싶은 바람이라는 게 그 뒤에 나오는 김소월의 엄마야 누나야 라는 시의 내용이에요. 이게 내용 체크합니다. 시의 내용, 엄마야 누나의 내용. 그래서 요게 주제예요. 주제. 자, 요런 내용을 담고 있는 김소월의 엄마야 누나를 읽을 때는요, 사문보 정형의 율격 3개로 나눠 읽는 거, 요거는 형식이죠. 형식 첫 번째 운율 형식 1. 그리고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라는 그런 구절이 처음 끝에 나란히 배치되어서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구조적 특징, 수미상관법 얘기하는 거네요. 그쵸? 자, 요게 형식 2 수미상관. 그 다음
몇 단어를 제외하고는 순 우리말이 쓰이고 있다라는 언어적 특징. 요게 형식 세 번째. 순 우리말, 순 우리 고유어. 자, 요거까지 완벽하게 살펴봐야 그게 이제 충실한 감상이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여기 첫 번째 문단 묶으세요. 여기 첫 번째 문단 묶으셔서 거기 문단 정리하세요. 문학작품 해석과 평가의 태도. 첫 번째. 문학작품 해석과 평가의 태도.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볼게요. 자, 두 번째 뭐냐? 자, 자신의 관점에서 비판적, 능동적으로 수용해라. 그래서 여기가 두 번째. 거기 정리하세요. 문학작품 해석과 평가의 태도 2. 문학작품 해석과 평가의 태도 2. 슈. 자, 그러면 이 비판적 능동적으로 작품을 해석하고 평가하는 과정에서 독자는 개성 있는 안목을 갖게 되고, 개성 있는 안목이라는 거 중요하겠지, 그치? 그리고 미적 가치를 찾아내는 그런 능력을 기를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자신의 생각에 갇혀 지나치게 주관적 해석 평가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전문가들의 글을 폭넓게 참고하고 친구들을 비롯한 다른 독자들의 의견을 나누며 자신의 생각을 가듬어 나가자. 요게 거기다 쓰세요. 문학작품의 해석 그리고 평가 과정. 문학작품의 해석 그리고 평가 과정. 여기까지 끊으시고 세 번째 문단 어떻게 할까? 비판적 능동적인 씁니다. 비판적 능동적인 작품 해석 그리고 평가의 효용과 유의점. 비판적 능동적인 작품 해석 그리고 평가의 효용 그리고 유의점. 하셨죠? 자, 그럼 이제 뒷장 넘어가셔서 본격적으로 요 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죠. 자기 성찰의 과정을 치밀하게 그린, 요게 포인트죠. 그치. 자기 성찰의 과정을 치밀하게 그려낸, 거기 빈칸에다가 핵심 정리 간단히 씁시다. 자, 첫 번째 자유시, 서정시. 자유시, 서정시 했죠? 두 번째 성격, 서사적. 서사적이라는 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산문적 서술처럼 쭉 줄글로 이어져 있어요. 어떠한 스토리가 있죠. 그래서 이야기 서사적이고, 독백적이다, 반성적이다. 성격, 서사적, 독백적, 반성적. 됐죠? 제재, 유랑인의 삶, 유이민이라고 표현하는 유랑인들의 삶. 일제강점기 때 너무 살기 힘들어서 고향을 떠나서 떠돌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들 있죠. 그런 유이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랑인들의 삶. 그 다음 주제. 무기력한 삶에 대한 반성. 무기력한 삶에 대한 반성.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새로운 삶에 대한 강한 의지. 두 가지 다 쓰세요. 자, 주제. 무기력한 삶에 대한 반성. 그리고 새로운 삶에 대한 의지. 자, 특징 세 가지 씁니다. 첫 번째, 토속적 소재 등장. 사투리 구사.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 지역 방언들을 활용을 해서 되게 또 토속적인 느낌의 그런 소재들도 활용하고요. 그래서 되게 향토적 느낌이 나는 시예요. 특징 첫 번째, 토속적 소재를 등장. 사투리 구사. 그래서 그 옆에 화살표 써두시고 향토성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제목 보시면 아시겠지만 남신이주 유동 박시봉방이라는 게 남신이주에 있는 유동이라는 마을에 박시봉이라는 사람의 방에 새들어 사는 누구누구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주소 같은 거예요. 이게 편지 겉봉에 쓰는. 그래서 이게 편지 형식이라고 얘기하고요. 특징 2, 편지 형식을 빌려서 자신의 근황, 내가 어떻게 살아간다, 자신의 근황을 전함. 편지 형식을 빌려서 자신의 근황을 전함. 됐죠? 그리고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에서도 얘기했었는데 산문적 서술이에요. 줄구처럼 쭉 이어져 있는데, 자, 거기 보면 쉼표가 자주 들어가 있어요. 그쵸? 그걸 사용해서 운율 형성하거든요. 세 번째 쓰세요. 쉼표를 사용해서 호흡을 조절하고, 쉼표 사용해서 호흡 조절하고, 하나 더, 뭐뭐이며 혹은 뭐뭐 것이었다, 뭐뭐이며 혹은 뭐뭐 것이었다 등을 반복해서 운율 형성. 쉼표를 사용해서 호흡 조절, 뭐뭐이며 뭐뭐 것이었다 등을 반복해서 운율 형성. 되셨죠?
일단 이제 본문 내용 들어가면 제목부터 남신이주라는 지역에 아까 얘기했었죠? 남신이주라는 지역에 유동이라는 그런 마을에 박시봉 씨 집에 방에 새 들어 사는 땡땡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이 거기 보시면 남신이주 유동 박시봉방 거기 나와 있죠. 이런 지역에 사는 사람의 집 방이라는 거 여기 새방살이 했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그 집에 거처하고 있다. 월세방 알죠? 월세방.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을 봅시다. 자, 거기 첫 번째 행부터 먼저 보시면 얘가 연이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행별로 먼저 나눠서 보셔야 돼요. 일단 첫 번째 1행부터 8행까지 먼저 볼게요. 어느 사이에 나는 아내도 없고 또 아내와 같이 살던 집도 없어지고 그리고 살뜰히 나를 보살펴주는 부모, 동생들과도 멀리 떨어져서 어느 바람 센 그런 쓸쓸한 거리에서 헤매고 있더라. 자신의 상황 처지를 표현해주고 있잖아. 봐봐라. 아내도 없고 집도 없고 부모 동생과도 떨어져 있어. 나 여기저기 좀 뭐하는 거야. 떠돌아다니는 유랑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치? 유랑하는 사람. 그래서 외롭고 거기 쓰세요. 묶으셔서 외롭고 쓸쓸한 혼자서 방랑하는 외롭고 쓸쓸한 시적 화자의 모습. 가족들과 헤어져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고 있는 모습인 거야. 그래서 그 어느 새인 쓸쓸한 거리에서 헤매고 있더라. 그래서 여기 뭐냐, 바람 부는 낯선 거리를 바람 부는 낯선 거리를 방랑하는 화자의 처지, 상황, 모습. 화자의 처지, 상황. 자, 바로 날도 저물어서 바람은 더욱 힘들어 죽겠는데 바람이 더 세게 불어요. 그래서 이 바람의 의미는 뭐겠어? 시련, 고난, 암울한 현실. 그쵸? 암울한 현실 정리하실 수 있죠? 자, 바람은 더욱 세게 불고 추위는 점점 더해오는데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나는 어느 목수네 집, 이 목수가 아마 박시봉 씨겠죠? 목수네 집에 헌 사슬감, 그냥 대나무 돗자리 같은 거야. 그런 거를 깔아놓은 그런 방을 들어가서 뭐 했어? 쥐인을 붙이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요거는 꼭 알아두세요. 자주 물어보는데 주인집에 새 들어 살다. 새방살이 월세방으로 들어갔다. 지하 단칸방에 월세방으로 들어갔어요.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끊으세요. 자, 1행부터 8행까지 먼저 내용 정리할게요. 유랑하며 살아가는 자신의 쓸쓸한 처지. 유랑하며 살아가는 자신의 쓸쓸한 처지 하셨죠? 다시 이제 9행부터 자, 이리하여 나는 이 습내 나는 습기 쩌는 그 냄새 알지? 그 곰팡이 냄새. 이리하여 나는 이 습내 나는 춥고 누국하다라는 말이요. 눅눅하다는 뜻이에요. 습기가 너무 많아서. 그런 눅눅한 방에서 낮이나 밤이나 나는 나 혼자서도 너무 많은 것 같이 생각하며 무슨 얘기냐? 나 혼자 나를 추스리는 것도 너무 힘들다라는 거야. 나 혼자도 제대로 추스르지 못할 정도의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어요 라는 의미고요. 디롱백이 북덕불이라도 담겨줘오면, 디롱백이라는 건 질그릇, 그래서 아주 넓은 이렇게 대야 같은 그런 고기에다가 불을 쬐서, 왜냐면 난방이 안 될 거 아니야. 그냥 집 깔아놨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조금 춥지 말라고 거기에다 이제 화롯불 같은 거 갖다 준 거죠. 그래서 그 북덕불이라도 남겨줘오면, 이런 건 다 향토적 소재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것을 안고 손을 쬐며 제 위에, 거기 이제 생기는 그 제 위에 뜻없이 글자 끄적끄적 받아가면 우리 하는 거 있잖아. 그리고 문 밖에 나가지도 않고 자리에 누워서 머리 디글디글, 머리에 손깍지 벽에 하고 디글디글 아시죠? 그러면서 나는 내 슬픔이며 어리석음이며를, 내 슬픔과 어리석음을 소처럼 연해서 계속 이어서 뭐한다? 되새김질을 한다. 새김질한다. 내 스스로를 돌아보고, 이걸 우리가 반추한다 그래요. 반추. 내 스스로를 반추하고 성찰. 되돌아보고 슬프고 어리석었던 나의 삶을 되돌아보는 거지. 그치?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묶으세요. 이리하여 여기서부터 여기 새김질하는 것이다. 여기까지 묶으시고요. 하셨어요? 자, 여기까지가 9행부터 15행까지고요. 두 번째 파트. 9행부터 15행까지는 거의 정리. 지난날에 자신의 삶에 대한
지난날 자신의 삶에 대한 성찰 반성. 지난날 자신의 삶에 대한 성찰 반성. 하고 계시죠? 아우 잘생겼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파트. 자, 내 가슴이 꽉 메울 적이며, 아까 뭐뭐이며 반복한다 그랬죠. 내 눈에 뜨거운 것이 핑 괴일 적이며, 뜨거운 건 눈물이겠지, 그치? 또 내 스스로 화끈 낯이 불도록 부끄러울 적이며, 이게 뭐 하는 거야? 내 스스로를 지금 돌아보면서 이런 감정들이 드는 거야. 그래서 요거 뭐뭐이며 요거 반복 통해서 운율 형성한 거는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서 나는 내 슬픔과 어리석음에 눌리어서, 내 방법, 이제 나의 마지막 방법은 뭐야? 죽을 수밖에 없고, 자살 충동까지.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지. 여기까지. 네, 가슴이 꽉 메울 적이면, 이건 뭐냐? 내 삶을 되돌아보고, 반추해보고, 성찰을 배웠더니, 회한, 후회스러워요. 그리고 울분, 슬프고 답답해요. 그리고 부끄러워요. 울분, 그리고 부끄러움. 이런 감정들이 복합적으로 쭉 합치면서 어떻게 나 죽어야 되는구나 라고 절망까지 가는 거야. 최극한의 절망까지 온 거지. 이해됐어요? 요게 여기 나오는 시적 화자의 감정 정서예요. 정서. 자, 그래서 여기까지 끊으시고 16부터 이제 19행까지 16부터 19행. 지난 자신의 삶에 대한 회한과 지난 자신에 대한 삶에 대한 회한과 절망감. 방법이 없네. 그냥 죽어버려야지 뭐. 이러고 있었는데, 자, 중요한 건 그 다음부터입니다. 자, 그 다음. 그러나라는 말 아시죠? 그러나 왜 중요한지 아시죠? 그러나는 앞뒤 반대로 만들어줘요. 앞에 절망이었잖아요. 그쵸? 근데 이 이후부터 뭘로 바뀌어? 그치? 희망. 두 개를 반대로 연결해주는.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시상전환. 시상이 반전되는, 반대로 바뀌는, 시상이 반전되고 전환되는 부분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정리하고 계시죠? 그러나 잠시 뒤 나는 고개를 들었어요. 이거 중요해. 고개를 들었다는 거는 시선의 변화. 시선이 변화해요. 아래만 자꾸 다운 하다가 눈이 달라졌어. 눈높이가 달라지면서 시선 변화는 곧 거기다 적으세요. 시선 변화는 심리 및 태도의 변화를 암시. 시선 변화는 심리 및 태도의 변화 암시. 그러면서 내가 뭘 했냐? 눈을 들어서 허연 문창을 바라본다든가, 또 눈을 떠서 높은 천장 아시죠? 천장을 쳐다본다든가 이러면서, 이때 나는 내 뜻이며 힘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힘든 일인 거라는 걸 생각을 했대. 무슨 얘기냐면, 내 맘대로 안 되는 일이 있잖아. 내가 무지 노력하고 무지 고민했는데도 무지 열심히 했는데 안 되는 일이 있어.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것들보다 더 크고 높은 것이 있어서, 어떤 신적 존재, 운명 이런 걸 얘기하는 거지. 신, 운명. 나를 마음대로 굴려가는 것을 생각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나의 생각보다 더 위에 있는 어떤 신적 존재나 운명. 그래서 이런 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운명론적 가치관, 고전소설에서 많이 보이는 거. 자, 우리 흔히 말하는 내 팔자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거 나와요. 더 크고 높은 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괴로워하고 힘들어했던 감정을 정리를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더 크고 높은 것은 좀 아까 얘기했죠. 초월적 힘, 그리고 초월적 신의 존재, 초월적 힘이나 운명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여서 여러 날이 지나는 동안에 내 어지러운 마음이 이제 가라앉기 시작한 거죠. 슬픔, 한탄 등등등 가라앉을 그런 여러 가지 감정들, 앞에서 느꼈던 그런 감정들이 차츰 앙금이 돼요. 아래 가루처럼 쭉 가라앉는 거야. 앙금이 되어서 가라앉았어요. 그래서 감정 정리가 되는 거죠. 그쵸? 감정이 정화가 되면서, 자, 감정 정리, 여기에서 진정이 되고 있는 거예요. 심리가. 자, 그러다가 이해되셨죠? 자, 이제는 무슨 감정만 남아있어? 외롭다라는 생각만 남았어요. 다른 감정들은 다 정리가 된 거야. 자, 그런 외로운 생각만이 드는 때쯤에서는요, 나주손, 이것도 저녁 무렵이란 뜻이고요. 여기가 평안도 방언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방언 많이 물어보거든요. 뜻 잘 알아두세요. 그런 저녁 무렵에 쌀랑쌀랑 눈 내리고요. 음성상징어죠. 쌀랑쌀랑 사랑눈이 와서 문창을 치기도 하는 때가 있는데, 나는
이런 저녁에는 화로를 더욱 다가가 끼며 추우니까. 그리고 무릎을 꿇으며 이게 중요해요. 무릎을 꿇으면 이게 뭐냐? 아까 나를 이끌어가는 그런 운명 같은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겸허하게 아주 겸손하게 나의 운명을 받아들이는 태도 쓰세요. 겸허하게 나의 운명을 받아들이려는 화자의 태도. 어느 먼 산 그 뒷 옆에 바위 옆에 바위 옆에 따로 외로이 서서 어두워 오는데도 하이하니 시적 허용이죠. 하얗게 눈을 막고 있을 그 마른 잎새 쌀랑쌀랑 소리도 나며 눈을 맞을 또 누구? 그 드물다는 참 수식어도 많다. 그 드물다는 굳고 정한 아주 단단하고 정결한 그런 누구? 얘가 중요하네. 갈매나무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 갈매나무를 생각하며 나도 이 힘겨운 현실을 버티겠다라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한 이 갈매나무가 되게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갖겠죠. 갈매나무 쓰세요. 시적 화자와 동일시되는 대상. 시적 화자와 동일시되는 대상이고요. 썼어요. 현실 극복의 의지를 드러내는 표상 그리고 희망. 표상이자 희망. 그러니까 나도 지금 너무 힘드니까 저 추운 산에서 혼자서 하얗게 눈을 다 덮고 있을 그 단단하고 정결한 깨끗하고 바른 그런 갈매나무를 생각하며 나의 상황을 의연하게 꿋꿋하게 견디겠어 라는 다짐이 드러나는 부분인 거야. 이해되셨죠? 절대 절망하고 포기하는 시가 아니야.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정리합니다. 20행부터 32행 마무리합니다. 운명적 삶에 대한 수용 체념. 운명적 삶에 대한 수용과 체념. 운명적 삶에 대한 수용과 체념. 그리고 새로운 삶에 대한 의지. 여기까지 하셨어요? 이 시는 꼭 문학 수업에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실제 모의고사나 선택지로도 자주 나오는 시니까 잘 알아두시고요. 자, 이제 요 내용 관련해서 학습활동하고 마무리합시다. 첫 번째, 자, 아까 얘기했던 거죠? 이 시의 제목이 뜻하는 바 정리하기. 거기다 쓰세요. 남신이주 지역의 유동이라는 마을에 사는 하고 계시죠? 남신이주 지역의 유동이라는 마을에 사는 박시봉이라는 사람의 집이라는 뜻. 박시봉이라는 사람의 집이라는 뜻이다. 방은 예전에 편지에서 세대주나 집주인의 이름 아래 붙여서 집주인 이름 아래 붙여서 그 집에 거처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말이다. 하셨죠? 그 다음 두 번째 시 내용 정리합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로 크게 나눴어요. 그럼 아까 정리했던 거 쭉 체크하시면 되거든요. 첫 번째 부분은 1행부터 8행, 그 다음 9부터 15, 그 다음 16, 19, 그 다음 20, 32행 이렇게 정리하시고 첫 번째 쓰세요. 첫 번째 파트 유랑하며 살아가는 자신의 쓸쓸한 처지. 그 다음 두 번째 자신의 지난 삶에 대한 성찰. 자신의 지난 삶에 대한 성찰. 그 다음 세 번째 자신의 지난 삶에 대한 회한과 절망. 자신의 지난 삶에 대한 회한 그리고 절망. 마지막 운명적 삶에 대한 체념과 새로운 삶에 대한 의지. 운명적 삶에 대한 체념, 새로운 삶에 대한 의지. 하셨죠? 두 번째 거 볼까요? 심리적 태도가 바뀌는 부분 아시죠? 쉬어보라고. 그치, 그러나 쓰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화자가 지향하는 삶의 모습을 드러낸 거 대표하는 애 갈매나무. 두
여기까지 쓰시면 되네요. 그 다음 세 번째 넘어가면 안 되고 자, 다음 글을 읽고 자신이 이 시를 감상한 것과 비교해 보라 했는데 이거는 자기 얘기하는 거니까 우리 넘어갑시다. 그리고 자, 여기에서도 두 친구의 대화를 읽고 누구의 의견이 동의하는지 뭐 이거는 뭐 요 내용을 읽어 보세요. 내용을 읽어 보시고 그 다음에 5번 볼까요? 5번 5번은 좀 체크하죠. 자, 아이고 이런 5번 보시면 23행에 이것들보다도 더 크고 높은 것이라는 구절, 아까 그거 중요한 거 있었죠? 서로 다르게 해석을 한다 그랬는데 가하고 나의 관점이에요. 차이가 뭐냐면 일단 거기 쓰세요. 가는 작가의 삶과 창작 시대를 고려하지 않고 시의 전체적인 내용과 흐름을 보고 한 해석이라면 가는 작가의 삶과 창작 시대를 고려하지 않고 시의 전체적인 내용과 흐름을 보고 한 해석이라면 나는 일제강점기에 창작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일제강점기에 창작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한 해석이다. 시대적 배경을 바탕으로 한 거겠죠. 그리고 그 아래 표현하기 같은 경우는 감상문이니까 본인이 아마 써보시거나 수행으로 하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 다음에 거기 맨 뒷장에 작품 해제에서 중요한 것만 간단히 정리를 하고 마무리해요. 두 번째 문단 보시면은요, 상실감과 부끄러움, 감정 때문에 괴로워하던 화자가 그것에서 벗어나는 과정, 요게 요 시의 과정이고요. 자, 요거를 그 아래 보시면 외로이 선 굳고 청한 갈매나무를 본받아 자신의 상황을 의연히 견디겠다라는 다짐을 드러낸 것이다. 요게 주제라는 거지, 그치? 요렇게 연결해 두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갈매나무 다시 한번 정리. 갈매나무는요, 거기 옆에 현실 극복 의지의 표상, 그리고 희망. 현실 극복 의지의 표상, 그 대표하는 그런 물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현실 극복 의지의 표상, 그리고 희망. 됐죠? 그리고 그 아래는 뭐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오늘 3- 세 번째 거, 세 번째 파트의 첫 번째 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